종이를 많이 물어뜯어요? 이거 종이를 많이 뜯는 스크래치 하는 게 아니고. 네, 뜯었을 때 내려요. 보통 고양이들은 얘네들이 가지고 노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섭취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적으로 좀 치우시는 게 좋아요. 뭐 종이 먹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먹는 게 예전에 그 우리 마스크띠 그 줄. 그래서 이게 줄을 섭취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양이들 제품이 막 이게 실타래 같은 걸 해놓고 이게 해놓는데 그게 오히려 걔네들한테 그걸 섭취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종이 먹는 거, 스크래치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일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고양이들 할 때는 귀찮으니까 빔 쏘고 놀죠, 이렇게. 쫓아다니라고. 걔네들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장난감 가만 놔두면 자기네들이 한 번씩 툭툭 치고 놀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같이 놀아주는 게 좋겠죠.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특히 고양이들은 더 이 그 움직임에 감지하는 시력이 더 높기 때문에 걔네들은 가만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목욕시키거나 그럴 때도 물이나 아니면 그 타월 같은 거를 잠깐 움직이게 해주면 애가 좀 가만히 이렇게 집중을 해서 가만히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목욕하는 데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여자애들 중성화 시기는 남자애들 시기는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가장 좋고요. 여자애들은 통상적으로 10개월부터 생리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사람하고 비슷해요. 빨리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즘은 그냥 면역 검사 끝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그냥 중성화를 시키는 편이에요. 네, 상관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생리가 이미 와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하면은 가장 또 좋은 점이 발치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번에 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얘네들이 유치 가리가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유치가 가리를 시작하거든요. 소형견종들은, 대형견은 뭐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소형견종들은 대부분 송곳니뼈가 굉장히 깊어서 안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발치를 또 일부러 또 할 때 마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는 8개월, 9개월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알러지 검사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기보다.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알러지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기보다. 근데 사료를 먹이실 때 사료를 보시면은 뒤에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원자재 표시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간식을 주시면 돼요. 얘가 뭐 닭고기 쪽에 관련된 사료를 먹이시면 간식도 닭고기 쪽. 그럼 먹으면서 얘가 막 긁거나 다른 데 문제 생겨요. 그러면 걔는 그냥 닭고기 알레르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 사료로 먹이시면 돼요. 그게 원래 알레르기를 우리가 뭐 돈 안 들이고 검사하는 진단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먹는 거 말고도. 이건 음식물 알레르기고, 밖에 찬바람 알러지도 있고, 심지어 사람 털 알러지도 있고, 우리만 강아지 털 알러지 있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사람 털 알러지도 있고,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뭐 아토피가 아닌 이상은 거의 음식물 알러지 제가 본 케이스는 몇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료를 하나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간식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정 안 되면은 알러지 검사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통 알러지 검사가 병원에 대략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는 세상에 알러젠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수백만 가지예요. 전부 다 알레르기인데.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뭐 한 150가지 정도를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게 확신을 내려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오는 게 실질적으로 보호자분들이 이 알러지는 실질적으로 피부병이잖아요.
예, 피부 질환이 많이 오면 환경을 바꾸세요. 보호자분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내 사는 곳에서 계속 피부병이 오잖아요. 그럼 환경을 바꾸셔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곰팡이성 균들이 이게 벽지를 바른 뒤에 곰팡이가 펴서 많이 포자가 날아다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강아지들은 이게 아까 했지만 대사 속도가 빨라서 빨리 나오고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있는데 대사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요. 그 집은 안 사는 게 나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뭐 집에만 계속 있다가 약 먹으면 괜찮고 뭐 또 약 먹으면 괜찮고 막 이러다가 그분이 그 강아지를 그냥 시골 보내버렸는데 예, 보내니까 또 피부병 안 나요. 예. 근데 거기 집안에 알레르기가 뭔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꼭 먹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를 말씀드린 피부병은 발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그 같이 사는 동물을 봤을 때 그 강아지든 고양이든 걔네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주인분들도 건강하고 주인이 뭐 당뇨 뭐 이러면 걔들도 당뇨가 와요. 뭐 심장 쪽이 안 좋으면 심장 쪽이 오고 어차피 얘네들은 우리 보호자분들이랑 같은 한 공간에서 같이 깨고 같이 숨 쉬고 같이 먹고 같이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빨리 나타나요. 예. 그래서 강아지를 척도로 인해 가지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척도로 인해서 이 병이 발생하는 요인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까지 물어보면 진료보면서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나도 그런데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강아지 상담하다가 주인분 상담해주고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